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원가의 관심사인 엑소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웅펫의 문재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웅펫의 문재봉입니다.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요? 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임상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임상수의사로서 임상을 25년 정도 했고, 임상 은퇴하고 나서 동물용 의약품을 신약을 개발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대웅펫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그 엑소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엑소좀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보통 세포들이 분비하는 물질 중에, 특히 이제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물질 중에 사이즈가 한 30에서 200 나노메타, 그리고 이제 엑소좀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엑소좀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엑소좀하고 줄기세포랑 임상에서 활용도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줄기세포는 일단 세포이고요. 세포는 일단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여하는 방법도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되고, 혈관으로. 근데 엑소좀은 그 줄기세포들 분비하는 특정한 물질이라서 투여도 용이하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화도 용이해서 현재는 줄기세포보다 이제 엑소좀 연구라든지 신약 개발이 되게 활발한데, 그 특징은 비교했을 때 엑소좀의 특징이 이제 줄기세포 특징을 많이 모방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효능을 이제 엑소좀이 대신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임상 질환에 적용할 땐 같은 뭐 줄기세포를 적용할 수도 있고 엑소좀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뭐 피부 질환이나 뭐 이런데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임상에서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네. 이제 뭐 전임상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적응증에 줄기세포도 적용을 하고 엑소좀도 적용하는데, 그 줄기세포도 줄기세포의 기원이 있어요. 뭐 지방에서 뗄 수도 있고, 볼수에서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배아 줄기세포도 있고, 이런 줄기세포의 오리진에 따라서 효능이라든지 특징이 다른데, 엑소좀도 마찬가지. 그 어떤 줄기세포에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징이 다른데, 근데 줄기세포가 만약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엑소좀도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검역본부가 엑소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의미?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웅펫은 환영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동물용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신약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신약 개발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했다가 이제 규제기관에서 그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신약 개발하는데 되게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저희는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이제 검역본부하고 소통을 해서 신속하게 엑소좀 치료제를 이제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이런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절차를 제대로만 따르면 제품을 허가해준다는 의미가 되나요? 그렇죠. 허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규제 기관의 조건을 갖추는 거니까 이제 허가를 고려해 보겠다, 이제 그거겠죠. 근데 가이드라인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인이나 또 세계적으로도 아직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동물에서 먼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차피 세계에서 최초는 항상 있잖아요. 국내에서 우리가 최초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동물용 엑소좀이 세계 최초로 신약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동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또 데이터들이 또 인체 쪽에서 활용을 해서 사람을 위한 엑소좀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반려동물 신약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적응증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신경계 쪽으로 먼저 치료제를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탐색적으로 병원들에서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신경탱성 쪽에 굉장히 뛰어나게 아이들한테 좋은 결과를, 좋은 증상 개선 효과도 주고, 그리고 보호자 만족도도 높고 원장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일단 그쪽으로 지금 신약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이게 수의사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죠? 이건 별 의미가 없나요? 수의사 의견 반영되는 거?
수의사 의견이 반영이 안 됐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참여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본부가 그 어떤 집단, 어떤 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교수님들도 수의사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임상수의사가 배제됐냐는 질문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의사의 의견이 좀 들어갔는지가 좀 항상 배제되잖아요, 수의사 관련된 네네네. 것들. 그래서 한번 임상가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임상가들의 의견은 이 신약 개발하는 가이드라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대수 회원에 이제 민원 제기가 있어서 실사가 나왔었잖아요. 네. 대웅패도 실사를 받으셨죠? 네, 저희도 좀 실사를 어떤 받았어요. 과정으로 좀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한수의사의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제 그 민원을 검역본부에 아마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역본부는 이제 민원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실사를 나왔었고, 민원 제기된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실사를 나왔고, 저희는 이제 과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쨌든 엑소좀이 약간 뭐 피부 질환부터 난치성 질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수준이 치료 보조제나 그러니까 건강 기능식품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활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엑소좀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써서도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동물병원에 제공해 주는 건 연구용 시료로서 이게 어떤 질환이 효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제 원장님들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연구용 시료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뭐 난치성 질환 아이들한테 아니면 어떤 노쇠한 아이들한테 썼을 때 이게 어떤 식의 효능이 있는지 그걸 탐색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차라리 오히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영양제라는 표현이 더 맞죠. 예. 보급 영양제. 그럼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이 시료를 제공할 때 제공해준 동물병원이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 시료임을 보호자한테 고지하고,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이제 사용하고, 그 사용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레포트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46개 동물병원에서 한 745케이스 정도의 데이터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했는데 아주 다양한 아이들한테 엑소좀을 투여했는데, 저희가 이제 개선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아이가 기존 치료로도 잘 회복이 안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되게 삶의 질이 떨어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썼을 때 한 개선율이 78% 정도 돼요. 물론 이게 좀 주관적인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78%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의 피드백이 가장 좋은 게 보호자들 만족도가 가장 좋습니다. 보호자의 만족도가 어떤 질병이 치료가 돼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못 먹고 잘 안 움직였던 아이들이 엑소좀 시술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움직인다. 그리고 애들이 털이 풍성해진다. 윤기가 난다. 이런 거에 되게 만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걸 보고 보호자들이 만족하는 거죠. 네. 그럼 요즘 또 개원가에서 재생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네. 이 앞으로 엑소점의 임상 적용 가능성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그건 아직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의 엑소좀도 있고 여러 회사들의 엑소좀 있잖아요. 이게 다 기온 세포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온 세포에 따라서 그 엑소좀의 또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가장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가장 만족하고 쓰는 데가 이제 아주 나이 많은 노쇠한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 목적, 그리고 이제 신경계 질환, 그리고 뭐 관절 질환, 그리고 만성 난치성 질환의 삶의 질 개선 목적, 이쪽에 굉장히 사용하고 보호자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회사의 엑소좀 또 특징이 다르니까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장을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이제 엑소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검역본부 논의라고 시험계획서 제출할 건데, 거기에는 이제 특정한 하나의 질병 결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모든 질병이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질병에 대해서 검역본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 임상을 하고, 거기서 이 질병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제 약으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질병에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엑소좀이 허가가 된다면 병원 수익이나 수의료 시장 확대 차원에서 이게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 윈이 되는 게 아니라 수의사 선생님들, 환자, 보호자, 제약사 모두에게 윈윈 구조가 될 그런 정말 프로마이징 치료제로 생각하고요. 이게 줄기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투여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줄기세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1시간 정도 시간 동안 혈관에 주입해야 되는데 주입하면서도 이 줄기세포의 특징이 서로 달라붙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들끼리 이제 응집이 되면 이제 가는 혈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도 있고 한데 엑소좀은 혈관에도 안 넣고 그냥 피하 주사라고 하죠. 아이들 예방 접종 맞는 것처럼 피하 주사 투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국소적으로 투여할 수 있어서 투여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형견 고양이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은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혈관 잡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혈관 못 잡아서 시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쉽게 피하 주사로 투여를 받을 수 있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래 머무르면 스트레스 자체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사 맞고 바로 집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여 편의성, 그 다음에 보호자의 순응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회복 이거 다 고려하면은 병원 수입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이제 아이들 의료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다 윈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웅펫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엑소좀 허가는 좀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올해 내에 네. 검역본부에 자료를 제출할 생각이고요.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제 검역본부에 제출하고 검역본부가 그거를 심사를 해서 또 승인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제 승인되면 바로 임상을 할 거고 뭐 임상은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8년 정도에는 엑소좀이 신약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상 기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검역본부가 이거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워낙 길잖아요. 네, 워낙 길기 때문에 그것만 검역본부가 좀 더 절차대로 다 잘 승인해 주시면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엑소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정말 프로마이징 드럭이거든요. 근데 그 첨단 재생 의료법의 가장 선진국인 일본은 이 엑소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약품 원료로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냥 법으로 규제도 않고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벽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발사가 책임지고 그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이제 제공하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뭐 제가 그 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되게 규제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동물병원이 공공의료가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공공의료처럼 규제를 그쵸. 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 동물 의료 시장이 굉장히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할 때 일반 그 동물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힘든 게 이 규제가 너무 강하면 비용, 시간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거 개발해봤자 국내에서 투지 타산이 안 맞아요.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동물 약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사람가 써요. 가까운 중국만 가도 동물 전용 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날은 내수 시장이 크니까 어떻게 만들면 이게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규제도 높고 만들어봤자 많이 못 팔고 누가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약만 쓰게 되고 그래서 수의사들은 또 이게 약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약을 쓰는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또 동물병원들은 모든 전문의약품은 따로 보고 시스템까지 또 만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동물약으로 허가받은 동물용 의약품이 이 반려동물 동물 의료 시장에 많아져야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 처방권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동물 치료에 더 전념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여러 이슈들 상황을 생각하면 규제가 답이 아니라 규제라고 하는 게 허가를 어렵게 하는 게 규제가 아니라 허가가 난 이후에도 이게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융통성을 발휘된 그런 좀 규제가 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네. 지난해 엑소좀 그 회원들 이제 민원이 와서 이제 대수회가 검역본부에 의뢰해서 이제 실사를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 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나 할 수 있겠지만 모처럼 만에 그 수의료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엑소좀이라는 새로운 진료 영역이 생겼는데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수회가 수의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을. 하여튼, 저희 대웅패션 수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정말 나이 많아지는 반려동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보호자들의 삶의 질. 반려동물이 건강해야지, 건강 수명이 길어져야지, 반려동물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도록 좋은 약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